이는 시장의 의구심을 단칼에 끊어내고자 하는 압도적인 자신감입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보라는 뉘앙스를 주는 대담한 접근인 것이죠. 롯데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필입니다. 최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롯데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눈길이 가고 궁금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롯데월드타워가 롯데그룹 내에서 가지는 입지와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롯데월드타워는 단순히 높고 비싼 빌딩이 아닙니다.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 때부터 기획되어서 무려 30년 가까이 매달려온 롯데그룹의 전체의 일생일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언가가 있어야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뜻을 따라 결국 롯데월드타워는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죠. 현재는 롯데지주와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롯데그룹의 심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룹의 뿌리이자 자존심을 담보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빚을 못 갚아서 건물을 날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완벽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걸었던 롯데케미칼. 이유가 뭘까요? 2016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되고 중국의 자금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케미칼이 2조 원 규모의 공모회사체의 사채 관리 계약 조항 내에 실적 관련 재무특약을 미준수하게 된 겁니다. 계약의 기준을 못 지켰으니 채권자들이 돈 당장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롯데는 구차한 변명 대신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 그룹의 핵심 자산을 선뜻 담보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걸었다는 건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충분한 체력이 있고 타워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안심하고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전달한 겁니다. 즉, 얼마나 급했으면 타워까지 걸어 라는 생각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시장의 의구심을 단칼에 끊어내고자 하는 압도적인 자신감입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보라는 뉘앙스를 주는 대담한 접근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롯데가 담보로 내놓은 롯데월드타워 도대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선 2016년 완공 당시 롯데월드타워의 건설 비용만 약 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서 평가하는 롯데월드타워의 가치는 무려 6조 원에서 최대 7조 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현재 가치는 롯데월드 개장에 투입됐던 건설비에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로서의 무형적인 가치, 호텔과 백화점,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 복합 건물의 가치, 서울 핵심 상권인 잠실에 위치한 미래 부동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요. 올해 2월에 약 500만 명이 방문하면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죠. 문제가 됐던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규모가 2조 원 규모였죠. 7조 원짜리 타워 하나만으로도 그 빚을 3번 갚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가치를 지닌 7조 원짜리 그룹의 심장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롯데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이 빚을 책임질 완벽한 능력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어달라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롯데 관련 각종 이슈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룹 차원에서 롯데월드타워라는 압도적인 카드를 꺼내들며 적극적으로 지켜낸 롯데케미칼의 진짜 기초 체력은 어떤 상태일까요? 당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거액의 빚을 당장 갚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부를 뜯어보면 롯데케미칼의 자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은 아주 충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공시된 롯데케미칼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약 1조 8,703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현금화가 용이한 단기금융상품 8,244억 원을 더하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유동성만 무려 약 2조 7천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월드타워라는 확실한 담보 제공에 이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2조 7천억 규모의 풍부한 유동성까지 더해지니 시장에서 걱정하는 위기는 사실상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아가 더 탄탄한 기업 체질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혁신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부채 상환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기한이익 상실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채 중에 만기가 도래한 3,950억 원 규모의 사채를 상환 완료했습니다. 단순히 만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빚을 직접 갚아버린 것입니다. 또 최근 1년간 재무활동을 보면 차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차입급 상환에 5조 1,186억 원을 사용했고 9,65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변제했거든요. 이번에 만기 도래 사채까지 변제했으니 재무 부담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기존 범용 석유화학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충남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 회사를 세우고 이를 HD 현대케미칼에 흡수 합병시키는 프로젝트를 공시했습니다. 전남 여수 산단에서도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 NCC 등 경쟁사들과 함께 중복되는 생산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범용 설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사업 재편으로 확보한 역량은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 사업 비중을 60%로 늘려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스페셜티 화학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자회사 롯데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공장에서 모빌리티와 IT 등 핵심 산업용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합니다. 또한 롯데 SK에너루트가 올해 말까지 총 8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구축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하이엔드 동박과 AI용 고부가 회로박을 공급하며 합작사인 한덕화학은 반도체 공정용 현상핵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케미칼은 낡은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진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롯데건설 역시 건설업계 전반의 PF 대출 이슈 속에서 남아있는 사업장 토지 매입용 브릿지론 보증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부 종속회사들이 실적 이슈까지 얽히면서 시장의 오해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제 대응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롯데건설 자체적으로 신종자본증권, 즉 영구채를 총 7천억 원어치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214%에서 170%대로 대폭 하락하며 지표상 재무 건전성을 확실하게 안정화시켰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조성했던 펀드의 금리를 2%포인트 이상 낮춰 차환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까지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비용 공사들이 마무리되는 2026년부터는 원가율이 하락하면서 삼각전 영업이익 마진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롯데건설은 최근 경영 리빌딩을 선언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시공 위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그룹 내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적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입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을 높이고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건설업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일부 과장된 소문들이 퍼지기도 했지만 실제 팩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단순히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것을 넘어 막강한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
문제가 된 사채를 창안하며 위기설을 행동으로 종식시켰습니다. 또한 대산과 여수 공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범용 설비를 효율화하고 고부가가치적 스페셜티 화학기업으로 전환을 시작했죠. 롯데건설 또한 뼈를 깎는 리스크 관리로 우발 채무를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하고 당기 순이익을 상승시키는 등 뚜렷한 내실 다지기에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연구체의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단순 시공을 넘어서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 리빌딩을 돌입하며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차원에서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바이오 등 신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로서 혹은 경제를 바라보는 시청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팩트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퍼집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찌라시나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에 휩쓸려 패닉에 빠지기 전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에 찍힌 진짜 숫자와 그룹의 공식적인 대응 상황을 차분하게 교차 검증하셔야 합니다. 팩트나우 김병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